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위르겐 클롭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약 4개월, 5월 말 편성된 모든 경기가 종료되면 9년간 리버풀을 이끌었던 클롭은 리버풀을 떠나게 됩니다. 과거 퍼거슨이 은퇴를 번복했던 것을 생각하며 5월이 지날 때쯤 리버풀의 시즌 결과에 따라 클롭도 번복할 수 있지 않냐 하지만 지난 인터뷰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리버풀에게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떠나는 노인의 조언뿐입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후임을 데려오는 데 있어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리버풀도 재빠르게 후임 감독을 찾아봐야겠죠. 아직 후임 감독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기까진 시즌이 워낙에 많이 남은 터라 오늘은 현재 언급되고 있는 후임 감독들을 알아보기 전 클롭이 남겨놓은 마지막 선물과 관련하여 가볍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선물. 클롭은 22-23 시즌 본인의 실수든 구단 내부의 실수든 선수의 부진이든 뭐든 간에 리버풀의 흐름이 꺾였던 것을 두고 자신의 잘못이 크다 느꼈습니다. 그렇게 리버풀 2.0 프로젝트를 구성하게 된 것인데 이 안에는 정상 궤도로 돌려놓는다. 그리고 다음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감독을 데려와 내 자리를 물려준다. 새로운 황금 세대를 직접 이끌겠다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선수단 정리를 통해 정상 궤도에 올려놓고 팀을 떠나겠다 판단한 것입니다. 경기력 측면에서도 정상 궤도를 올려놓겠다는 의도가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관리한 부분은 바로 선수단 정리입니다. 주장단 정리, 고액 주급자 정리, 선수단 연령대 관리, 바로 이 세 가지 요소입니다. 첫 번째로 주장단 정리를 보시면 우리가 시간을 되돌려 2023년 여름으로 돌아가면 왜 갑자기 클롭이 그렇게 비판을 받아가면서라도 안고 가던 선수들을 그대로 보낸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피르미누, 핸더슨, 파비뉴, 밀너, 체인벌린, 케이타. 클롭의 황금기를 함께한 6명이 한꺼번에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팀을 떠났습니다. 리버풀을 유럽 정상권으로 올려놓은 클롭의 최대 장점은 선수단과의 감정 공유입니다. 이 때문에 클롭의 가르침을 받았던 마인츠, 도르트문트, 리버풀 선수들은 하나같이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 말했던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만큼 선수단과의 감정 공유가 중요했던 클롭 입장에서 리버풀 2.0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가운데 본인이 아낀다 해서 특정 선수들과 장기 재계약을 묶어버리게 되면 다음 감독이 이 프로젝트를 이어받았을 경우 해당 고참들을 정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정확히 퍼거슨이 이탈한 맨유가 곧바로 리빌딩을 하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전 감독이 애정했던 선수단을 쉽게 정리하지 못한다. 라커룸 내 영향력이 존재하는 고참 선수들을 여러 남겨놓으면 새로 부임하는 감독의 힘이 고참 선수를 이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즉 라커룸 장악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을 위해 고참 선수를 배제시키고 그의 영향력을 억지로 낮춰버립니다. 두 번째, 황금기를 함께한 고참 선수가 구상에서 배제되는 모습을 보고 그의 동료들이 정치질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의 먼 미래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새로 영입된 선수와 기존의 선수 간의 파벌이 발생합니다. 네 번째, 그리고 감독은 이를 수습하지 못하고 경질당합니다. 이 때문에 새로 시작되는 판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 부임한 감독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일정 부분 선수단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행동은 전임 감독이 자신이 직접 지휘했던 선수들을 일부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좋게 떠나는 경우에는 말이죠. 교통정리를 어느 정도 해두고 떠나야만 다음 감독이 부임했을 때 자신이 원하던 핵심 선수 몇몇을 데려오고 기존에 있던 선수들과 조화를 이뤄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이 과정이 되게 많은 감정, 에너지가 소모되게 됩니다. 어쩌면 클롭은 자신이 떠날 순간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름 이적 시장 무려 4명의 고참급을 함께 정리하는 상황에서 핸더슨, 파비뉴의 이탈도 아예 막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자신을 포함시켜 더 먼 미래를 바라봤다면 어떻게 해서든 둘 중 한 명은 그대로 둔 상황에서 분위기를 유지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팀을 떠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음 감독을 위해 선수가 떠나고 싶어 한다면 무리하지 않고 보내준 것이죠. 이 결과 현재 리버풀의 주장단은 반다이크, 아놀드, 로버트슨, 알리송, 살라 5명으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감독이 부임하더라도 현재 주장단을 다루는 것이 크게 힘든 상황은 아닙니다. 추후 아놀드가 반다이크의 주장원장을 이어받게끔만 가져가면 라커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그냥 말을 듣지 않는 선수를 판매하면 된다 하지만 축구는 개인 스포츠가 아니라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결국엔 사람 간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장단을 정리해놓고 떠나는 것, 클롭이 리버풀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고주급자 정리. 이미 위에서 고참, 주장단 정리하는 내용을 말할 때 포함된 내용입니다. 조금 더 상세히 말하자면 셀러리 캡을 비워두었다. 프리미엄
프리미어리그가 일명 연봉 총액 상한선을 두는 것은 아니지만 무리한 악성 계약 혹은 고주급자를 열어두며 새로 부임하는 감독이 선수를 데려오는 데 있어 느낄 수 있는 부담감을 클롭이 정리하고 떠나줍니다. 이는 핸더슨, 파비뉴, 피르미누, 밀러, 체인벌린, 케이타 위에 언급한 선수들도 해당되며 계약 만료를 앞둔 아드리안, 티아고, 마팁, 티아고를 제외하면 고주급자까지도 아니지만 클롭이 2년 단위로 묶어둘 만한 선수와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새 선수는 자유계약을 통해 팀을 떠나게 되겠죠. 이러면 새로 부임하는 감독에게 있어 딱 새 선수와 계약을 하면 끝납니다. 살라, 반다이크, 아놀드 바로 주장단이죠. 새 선수 모두 1년 6개월의 계약이 남아있습니다. 23-24 시즌이 종료되면 1년만 남은 것이죠. 이게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정말 깔끔하게 30대 선수들의 계약을 정리했더라고요. 주장단을 모두 보낸 다음에 비교적 재계약하는 데 있어 큰 무리가 없는 새 선수만 남겨두었습니다. 새 선수 모두 자신이 팀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표하지 않는 한 어지간하면 재계약 사인을 하게 될 확률이 훨씬 높을 만큼 충성심이 높은 선수들이죠. 그나마 살라를 두고 여러 말이 존재하겠지만 살라 본인이 먼저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판매 불가능입니다. 구단 입장에서는 클롭이 나간 와중에 판매하고 싶더라도 살라의 의견이 없다면 먼저 판매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새로 부임한 감독 입장에서는 자유계약으로 보내면 보내지 부임하면서 레전드를 곧바로 이적 명단에 올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위에 언급한 주장단, 고참 선수를 맘대로 다루면 역풍을 맞기 때문이죠. 따라서 재계약은 살라가 선택하는 것이지 구단과 새로 부임하는 감독이 선택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구단 측에 이적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1년 연장을 한 뒤 2025년 여름에 떠날 확률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만약 살라 본인이 떠나겠다 하면 그 자리에 새로 부임한 감독이 원하는 유형의 포워드를 데려올 수도 있죠. 슬픈 일이지만 새 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감독 입장에서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악성 계약 자체가 없습니다. 클롭이 남겨둔 두 번째 선물이죠. 세 번째, 선수단 연령대 관리. 현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평균 연령을 나열하면 리버풀은 평균 26살에 가깝습니다. 전체 순위에서 본다면 평균 정도라 볼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더 어립니다. 현재 팀의 최고령을 나열해보면 아드리안 37살, 반다이크 32살, 마팁 32살, 티아고 32살, 살라 31살, 알리송 31살, 엔도 30살. 당장 다음 시즌 나가게 될 아드리안, 마팁, 티아고를 제외시키면 팀 내 최고령자가 32살 반다이크입니다. 롱런할 수 있는 센터백임을 감안하면 큰 문제도 아니죠. 엔도 밑에는 29살 로버트슨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선수들이 22살에서 27살에 몰려 있습니다. 30대가 저 7명밖에 없습니다. 새로 부임하는 감독 입장에서 얼마나 부담이 없습니까? 이미 리빌딩을 70% 정도 진행한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얼마나 충격적으로 선수들이 바뀌었냐 하면 지난 22-23 시즌 리버풀의 평균 나이는 27.2살, 21-22 시즌은 27.7살. 단번에 연령대를 3살가량 낮추면서 팀의 코어 라인을 싹 다 새로운 엔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리그 1위, 유로파리그 16강, FA컵 5라운드 진출, 리그컵 결승 진출. 이게 말이 됩니까? 단 1년 만에 연령대를 3살 이상 낮추는 가운데 전 대회 우승을 노리고 있는 말도 안 되는 리빌딩을 해버렸으니 클롭 입장에서는 선수단이 너무 빠른 성장을 하게 되어서 본인이 굳이 더 오래 있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새 감독은 여기서 20-30%만 채워넣어 트로피 싸움을 이어가주면 됩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다음 감독을 위한 선수단 정리를 완벽하게 하고 나가는 위르겐 클롭. 정말 리버풀에게 위기가 찾아올까요? 붉은 제국의 초석을 다진 빌 샹클리는 1974년 FA컵 결승에서 우승한 뒤 당시 수석 코치였던 밥 페이즐리를 조용히 불러내어 자신의 은퇴와 함께 다음 리버풀을 이끌어줄 감독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빌 샹클리의 은퇴 선언도 모자라 감독직까지 건네주려는 모습에 놀란 밥 페이즐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그의 은퇴를 만류하고 감독직은 하지 못하겠다고 전했으나 빌 샹클리는 잘할 수 있다는 격려만 반복하며 밥 페이즐리에게 자신의 자리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밥 페이즐리는 빌 샹클리의 정신을 이어받아 리버풀 감독으로서 가장 높은 승률인 65.4%, 9시즌 동안 총 21개의 트로피를 획득했습니다. 단순히 리버풀 역사상 최고의 감독으로 군림한 것이 아닌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감독 중 한 명으로 유럽 대륙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붉은 제국의 초석을 다진 빌 샹클리, 그가 만든 리버풀 정신을 이어받아 유럽을 정복한 밥 페이즐리. 정말 위르겐 클롭이 떠나는 시점에서부터 리버풀에게 큰 위기가 찾아올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영광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그가 다져놓은 초석이 있으니까요.